권희룡 하면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라고들 하잖아요. 진짜 1호 프로파일러가 누구죠? 저한테도 물어봐요. 너는 진짜 몇 호냐? 네. 1호라기보다는 이제 네. 잘 오늘도 어김없이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프로파일러계 전설 그죠? 네. 권희룡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윤영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현직 계실 때는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었는데 그래도 은퇴 후에 약간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많이 생겼죠. 네. 현직에 있을 때는 수사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또 나오는 절차가 좀 복잡해요. 보고도 해야 되고 무슨 얘기 할 거냐 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맞아요. 나오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그럼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새롭게 생긴 취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드럼을 예? 드럼 오. 배워보고자 시작을 했거든요. 오. 근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지 팔다리가 각자 따로 움직여야 돼서 네.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근데 왜 그것이 제가 이제 좋았냐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지난 세월 또 뭐 앞으로의 미래 네. 뭐 이런 불안들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결국 한 2달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중단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수업을 이제 가기가 좀 불편해서. 랩은 어때요, 랩? 제가 좀 레슨. 권희룡 하면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이제 1호 프로파일러를 검색해보면 기사에 다양한 분들이 이게 뜨거든요. 대표적으로 표창원 교수님도 뭐 1호 프로파일러라고 소개해도 되고, 그 진짜 1호 프로파일러가 누구죠? 사실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너는 진짜 몇 호냐? 이거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럼? 예. 이번 기회에 좋습니다. 한국 경찰에서 최초로 공식 네. 프로파일링 팀을 만들어서 직제로 네. 만든 게 2000년 2월 9일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발령난 게 이제 제가 발령난 거고 그때 표창원 교수는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수사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영역이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프로파일러가 네. 실제 사건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경찰에서 제가 처음이고 학문적으로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학교에서 네.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표창원 교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이 있었죠. 어떤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정리하면 2000년 초반에 그 권희룡, 표창원 이 두 분이서 대한민국 어떤 프로파일러의 기반을 만든 함께 다진 거네요. 네. 그렇죠. 뭐 누가 1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1호. 그건 뭐 최초라고 봐야지. 그 얘기 나온 김에요. 대한민국 범죄 프로파일링계에 4대 산맥이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권희룡, 표창원, 이수정, 박지선. 뭐 저희 그 아래서도 가장 믿고 이제 섭외하는 분들인데 이 교수님들을 이렇게 지칭을 할 때 프로파일러라고 하기도 하고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기도 네. 하고 좀 섞어 쓰기도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거죠, 면이. 다르죠.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 네. CSI의 전체 그 영어 단어 철자 스페링을 다 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모르는 분들 많아요. 도피디 아세요? CSI? CSI는 다 알잖아. 난 그런 거 모르지 않나? 몰라. 대부분 학생들도요. 네. 대학원생들도 보면 크라임, 사이언티픽인가? 그럼 I는 뭐지? 이렇게 잘 몰라요. CSI는. 네. CSI는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나가는 조사관들. CSI와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재 지금 발생한 범인을 프로필하는 사람. 네. 박지성 교수나 이수영 교수나 표창원 교수 같은 분들은 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쓰는 사람. 이 프로파일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네 분 중에 교수님 빼고 3분은 범죄 심리학자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범죄학자, 범죄 심리학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전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죠. 그 아까 말씀드린 네 분 있잖아요. 네. 뭐 표 교수님, 이 교수님, 박 교수님이랑 네 분은 사적으로도 좀 가까우신가요? 가깝습니다. 표창원 교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 이제 역사를 갖고 있고 부를 때 뭐라 부르세요?
장어다 이러죠. 서로 이제 이름 부르는데 아, 그래요? 다른 분들 계실 때는 피어했어. 건기였어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둘이 있으면 야 좀 잘 좀 해라. 이렇게 하죠. 다른 분들은? 이수영 교수님은 이제 일반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죠.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류가 진행이 돼서 강의 요청도 하고 서로 고민도 하고 거의 한 20년 이상의 어떤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고 오. 박지성 교수는 제가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2001년도 이때 대학원생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범죄 심리를 너무 하고 싶다고 오. 서울청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진짜요? 근데 그때 대학원생이 학생이지. 웬 학생이 찾아와서 범죄 심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너무 불모지인데다가 멘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좀 힘들다. 현장에 나가는 것도 좀 어렵고. 근데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또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더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오면 그래 내가 점심 사줄게 오. 했던 그 학생인데 지금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연구자가 되어가지고 참 그 20대 학생이었 때 찾아왔던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손에 꼽는 네. 범죄 심리학자 된 건데 보시면 어떠세요? 나는 그럴 줄 알았지. 아니 사람이 사실 열심히 하는 것과 열정이 있는 것과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비슷비슷하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박지선을 만드는데 이 교수님이 좀 일조를 했다고 봐야 돼. 그런 얘기 그렇지. 교수님이 이제 1호 프로파일러시기도 하지만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어떤 직업을 가장 많이 알린 이제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이제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했던 그 알 저 알 편에 그 저희 구독자분을 모셨는데 그분도 이제 미래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네네네.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네. 앞에 좀 보다가 네. 이분을 어떻게 말려야 되나 제가 고민했는데 왜요? 사실은 막 그걸 하세요라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잘 생각해 보세요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프로파일러가 되신 거예요? 저는 강력 형사를 시작을 했어요. 범인 한 명을 특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리품을 팔고 형사들이 잠복도 하고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데 과학수사를 통해서 일단은 신원이라도 빨리 밝혀지면 추적하는 게 좀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형사기동대 업무가 끝나고 경찰서로 발령이 나면서 CSI가 됐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CSI라 그러면 잘 안 하려고 했었던 시절입니다. 왜요? 그때만 해도 뭐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런 장비나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제가 거기 이제 CSI를 시작하면서 나가본 거죠. 붓을 들고 이제 범죄 현장에 가보니까 싹 창틀을 보니까 지문이 싹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고 넘어온 것이. 네. 이제 범인 잡았다고 큰 소리 다 치고 네. 싹싹 하다가 이게 다 지워져 버려요. 이거 처음 해본 거니까. 먼지가 쌓였는데 이걸 안 해본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똑같은 그 먼지가 그만큼 쌓여서 자국이 남는 장면을 나무 토막을 사다가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수백 번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되는 거야. 3년 만에 네. 전국에서 지문으로 범인을 인적사항 특정해서 잡은 실적 1위를 했어요. 그래갖고 1계급 특진. 재능을 발견하신 거네요. 이게 내가 이게 할 줄 아는 거였구나. 내가 문과 출신인데 그 한 8년간 CSI를 했죠. 근데 그때는 과학수사에 재미도 붙이셨고 근데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조직적으로 범죄가 저질러지다 보니까 증거물이 많이 남지 않아요. 범죄 현장에 수없이 나갔을 때 네. 어떤 걸 봤냐면 범죄 현장의 행동이 지난번에 검거된 범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장들이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증거물을 채취하지 않고 행동한 것만 봐도 어떤 유형의 범죄자인지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네. 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문을 어떻게 채취할까를 고민하던 CSI가 왜 여기 지문을 남겼지? 왜 이 물건을 만졌지? 라고 하는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행동 분석을 하는 프로파일링 팀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강력 형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또 이제 과학수사대 CSI에서 한 7년 정도 또 근무를 하시다가 프로파일링 팀이 개설되면서 팀은 팀인데 혼자 있는 팀이었던 거잖아요. 보통 당일비 하거든요. 당일비. 당일비가 당직 1근 비번.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보통 3부제가 돌아가는데 예. 저는 저 혼자 있으니까 예. 그냥 당달아 당이야. 매일 사건만 나오면 어젯밤에도 부르고 오늘 밤에도 부르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사건 나면 또 나가야 되고 네. 그때 이제 2001년 2년 넘어가면서 이제 네. 사진 사건도 굉장히 많았고 아. 2002년부터 시작해서 유영철 정남규 사건이 계속 연쇄적으로 터졌던 이 시기여가지고 지금은 그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가 몇 분 정도 계시죠? 프로파일러로 특별 채용한 요원은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네. 현직에서 프로파일링 하는 분은 33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라는 게 이 경찰에 소속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한국의 직제로 보면 네. 경찰이 되어야만 가능한 직업입니다. 네. 수사 현장을 개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금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이 프로파일링을 해갖고 수사를 지원하는 것은 자문회의 정도지 직접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 현재로서는 네. 지금 지금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안을 드리자면 당장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 현장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네. 일반 경찰을 들어와서 일단 지구대나 이런 그 범죄 상황 경험을 좀 하고 네.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CSI 팀에 갈 거야, 프로파일러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갖고 계시다면 발령이 났을 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교수님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네요. 강력계 뭐 CSI도 거쳐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당당당 거 하셨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프로파일러들의 그 오라벨? 지금도 아마 큰 변화는 없어요. 사건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뭐 밤이든 낮이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사건 투입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프로파일러를 꿈꾼다면 오라벨은 꿈꾸지 마라 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프로파일러의 연봉이나 뭐 성과급 범죄 해결을 많이 했을 때 뭐 그런 게 있는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경찰 공무원 그 봉급 기준에 딱 맞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외에 뭐 사건을 해결해서 더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 2011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부산에서 그 김기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피폐해지거든요. 막 와이셔츠 이런 데 새카매지고 막 머리도 막 떡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 사건 때 제가 출장 카드를 가지고 네. 차표가 없어서 특시를 타고 딱 왔죠. 네. 의기양양하게 또 사건을 해결했으니까. 해결하고. 새벽에 도착해서 아침 출근해가지고 네. 이제 그 출장 보고서를 냈더니 여비 담당하는 분이 네. 사유서를 쓰라는 거예요. 총경 이하는 특시를 탈 수 없다. 총경은 소장급이잖아요. 속이 청불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네요.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사유서에다가 이제 퇴직하고 3년 넘었으니까 이거 써도 돼. 이제는 말할 수 이제는 있다. 말할 수 있다. 사표가 없어서 탔음. 딱 한 줄 써갖고 제출한 거야. 오후쯤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그 차익만 주세요. 그래서 그거 주고 해결했어. 진짜요? 너무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많이 네.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직업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어쨌든 프로파일러는 좀 사명감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하기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담당 PD 작가가 프로파일러가 실제로 어떻게 프로파일링을 하는지 어떻게 범죄 현장을 읽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뭐 웹사이트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뭐 일러스트인데 한번 볼까요? 저도 못 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뭐 사진 속의 정황 증거들을 파악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네네.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밝히는 그런 관찰력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만뒀는데 또 이걸 시키나?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예. 그 아마 제작진들이 제가 못 맞출 줄 알고 이렇게 저것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되게 예리하잖아요. 잘 아시죠? 예. 제가 한번 먼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손에 총을 들고 있네요. 총을 들고 있고 머리에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숨은 그림 찾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총을 들고 있고 왼쪽 손에 담배가 있고 머리 아래에 혈흔이 있고 또 벽에도 혈흔이 있고 답을 알겠네요. 요거는 그 전형적인 스테이징 현장입니다. 타살인데 약간 자살로 위장을 했다. 근거가 뭐냐면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이렇게 힘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담배가 여전히 껴져 있고 권총을 쥐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거는 사후에 권총과 담배를 손에 쥐어졌다. 아, 맞추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맞추면 안 되는데. 맞춰버렸어요. 맞춘 거 맞죠? 자기 혼자 맞췄대? 제 판단은 그런데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살이 아니라는 예. 최소한 5가지 근거가 일단은 있어요. 뭐죠? 이거 보시는 분들 금방 알 것 같은데 그걸 예. 이 관심 있는 예. 분들이 예, 굉장히 예리한 분들이에요. 그쵸. 자, 이분이 네. 여기에 앉아 있었잖아요. 아, 네. 총이 이렇게 발사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네. 그러면 왼손으로 총이 발사되어야만 혈흔이 남지요. 잠깐만요. 이 사람 왼손에서 발사됐다고요? 자, 이 사람이 여기 마주보고 앉아 있잖아요. 예, 이 벽을 보고. 벽을 보고. 예. 그러면 여기에 예. 아. 피가 튀려면 네. 여기에서 총이 발사되어야만 예. 피가 튀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왼손에 총이 쥐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애초에 이 사람은 왼손잡이야. 아. 펜이 왼손잡이야. 아,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장 재구성입니다. 네. CSR,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션. 거기에 나타나는 행동을 가지고 네. 어떤 사람이 왜 이 피해자를 네. 이렇게 살해하고 위장을 했으며 네. 위장을 할 때 최초에 공격을 할 때는 어디에서 공격을 했으며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범인과 이 사람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왜? 혼자서 글을 쓰고 네. 뭔가 어떤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다가와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으로 2차, 3차 추론을 해나가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예. 자살로 위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친밀감이 높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서들이죠. 이게 뭐죠? 정답인가요? 정답. 타살. 피해 여성은 왼손잡이. 그런데 권총은 오른손으로 쥐고 있음. 누군가 여성을 총살한 뒤 자살로 위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이까지는 똑같네요. 핏자국의 방향.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자살을 했다면 핏자국은 왼쪽으로 퍼져야 함.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진에서는 여성의 오른쪽 벽면에 피가 낭자한 모습, 명백한 조작. 거의 일치하네요. 여기다가 이제 교수님은 한 발 더 나간 게 면식범일 것이다. 네,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죠. 요거는 요 게임의 정답에도 없는 부분인데 듣고 보니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면식범의 소행이다.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되게 진지해지네요. 저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이렇게 막 추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접으시더라고요. 그 머리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모습이 야 진짜 프로 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그 생소하지 않게 네. 친근스럽게 다가왔다는 것이 저는 놀랐어요. 저의 추리는 어땠나요? 스테이징. 만약에 프로파일러가 됐다면 네. 트레이닝을 더 하고 와라. 오늘 참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나오시기 전에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댓글로. 그걸 언제 하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오늘은 좀 교수님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입으로 다르지만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아래서 사라지겠다. 내가 이게 도피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네. 여러분의 궁금증은 2부에 공개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 사건 후속편이 방송됩니다. 무슨 아시죠? 네. 예, 지난번 방송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는데 또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